저는 삼수 끝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되게 나이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만약에 이 시험에 도전했다가 잘 안 되게 되면 취업 시장으로 가야 될 텐데 취업할 때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지? 진짜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 어떡하지? 면접 때 휴학해서 뭐 하셨어요?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학교도 빨리 맞춰야 되는데 병행을 해야 되나?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병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학교 병행도 고민을 해주시지만 요즘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직장 병행도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고민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실패했을 때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백기에 대한 두려움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병행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병행으로 공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혹은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최선이겠구나 이런 감정도를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병행 수험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책에서 다른 합격자분들을 인터뷰하기도 했고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혹은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병행 수험생이 빠르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병행 공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세무사 시험은 다른 자격사 시험들보다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링을 진행하다 보면은 저는 2년 안에 육아 병행 혹은 직장 병행, 학교 병행을 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서 2년 안에 안 되면 좀 포기할 예정이고 2년 안에는 꼭 붙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근데 좀 제가 대답을 이렇게 쉽게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업 수험생 기준으로 2년 안에 합격을 한다? 이거 정말 빠른 케이스예요. 정말 정확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2년 안에 이 수험생활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직장 병행을 하시거나 학교 병행, 이렇게 병행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3년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 3년도 사실 다른 데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3년 동안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간절함을 유지해서 3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긴 할 거예요. 사실 인터넷 같은 데는 직장 병행에서 이렇게 학교 병행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용단 같은 합격 수기만 올라와 있어서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공부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더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습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면서 제가 또 모임을 좋아해서 모임도 많이 나가봤는데 근데 그 중에서 수험생활 전체 이 100% 2차까지를 직장 병행 혹은 다른 학교 병행으로 병행해서 하신 분들은 만나봤던 분들이 한 200분 넘게 계실 텐데 진짜 딱 한 분밖에 못 봤습니다. 표본 집단이 작을 수는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하고 제가 그 만난 분도 그냥 세법학을 이렇게 읽었는데 읽기만 해도 좀 암기가 많이 돼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었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로 미뤄봐서는 그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되게 똑똑하시다고 저는 느꼈어요.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1차, 2차 모두 병행해서 합격까지 노려보는 게 사실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병행 공부가 어려운 걸까요?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전업이 아니게 되면은 공부 외의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하기도 하고 회식이 원치 않게 있을 수도 있고 학교 병행 하시는 분들은 시험, 과제, 팀플까지 공부 외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정말 많아져요. 이게 단순히 시간 문제면 다행인데 더 큰 문제는 에너지 부족이라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일상을 보내고 나서 책상 앞에 앉으면은 이렇게 공부할 머리가 남지 않게 되잖아요. 사실 공부는 체력이 반할 정도인데 내가 이 오전 오후 시간들을 다른 곳에서 보내면서 체력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책상에 앉으면은 집중력이나 효율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이어가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체력적으로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공부라는 것이 앉아서 이렇게 몰입해서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이든 혹은 학교생활이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얘기도 하고 외부 자극을 좀 받게 되잖아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외부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기억들이나 받았던 자극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잡생각들이 전업 수험생도 그런데 더 병행하시는 분들은 더 심할 텐데 집중력에 좀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좀 멘탈이 약한 편이다, 의지가 약한 편이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전업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3년 이상 이제 공부를 이어가야 할 텐데 이때의 간절함을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분들은 대학을 다니고 계신다면 충분히 어리실 테니까 저는 휴학을 하고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가 되고 나서 하는 대학생활도 진짜 재밌거든요. 그때를 위해 이 시간들을 아껴두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전업 좋은 거 알겠지만 내가 상황적으로 절대 전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직접 학교를 병행해서 공부했었던 경험도 있고 여러 직장 병행하셨던 분들을 인터뷰했던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병행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을 3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공부 시간보다는 리듬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점인데요. 아주 어렵겠지만 예측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주고 이 루틴을 고정화해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할까 말까 이 생각이 아예 들지 않도록 이거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끝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회사 앞에 스터디 카페를 등록을 해둔다거나 집에 가는 시간 동안 내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아예 없애두는 거예요. 병행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책을 조금이라도 편 날이랑 아예 쉬어버린 날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이렇게 리듬이 갑자기 끼어지면 그만할까? 좀 더 쉬어볼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습관으로 만드는데 3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리듬을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책을 펴지 않는 날이 없어야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순서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습관은 제 경험상 보름 정도를 매일매일 똑같이 일상을 이어나가 보시면 보름 정도 되면은 습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지키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시면은 보름 정도 한번 유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보름 이후에는 나는 모르겠고 한번 보름 정도는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간절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거 사실 내가 안 해도 사실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고 살만한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간간히 들 수가 있어요. 월급이 계속 들어오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소속이 되어 있고 학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업 수험생들에 비해서 간절함이 조금 덜해질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계속 이어나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때 바로 좀 포기를 하게 되는데 포기한다는 게 사실 준비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길수록 기회비용이 정말 크잖아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쳤을 때 멈추지 않는 능력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학교 혹은 이 직장 생활을 왜 그만하고 싶고 내가 왜 세무사가 되고 싶은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표를 정해두고 적어놓은 거를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둔다든지 혹은 인강 들을 때 패드에 배경화면으로 한다든지 책상 앞에 붙여두거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의지를 좀 단단하게 굳혀나가는 자극제를 곳곳에 놓으면서 간절함을 이어나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내가 몇 년 해보고 안 되면은 그만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아예 그냥 나는 이거 될 때까지 할 거다, 안 되면은 여행하는 걸 포기하고서라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간절함을 굳히시고 유지하시는데 조금 더 그런 마인드셋이 도움이 될 거예요. 몇 년을 해보고 포기를 하겠다라는 말이 안 되면은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약간 사다리 같은 거를 두고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업 수험생들에 비해서는 간절함이 덜해지고 내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공부는 일단 전투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공부가 취미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길어지고 나 자신도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나는 진짜 될 때까지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정말 끝까지 가서 합격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동성을 관리하는 대책을 갖는 것인데요. 병행을 하시게 되면 변동성이 너무 많아져요.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결혼식이 잡힐 수도 있고
과제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팀플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변동성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계획한 날에 계획된 것들을 하지 못하는 날들이 올 텐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일주일 루틴 중에 내가 조금 바꿔볼 수 있는, 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정해놓고 아무래도 운동 시간이나 휴식 시간,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이 되겠죠? 좀 내가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공부를 끼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두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획해 둔 것이 있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공부를 하는데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하고 떠언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 수험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병행해서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주 힘들 거고 꽤나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버릴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직장으로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은 많이 보긴 했어요. 하지만 2차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회계사 시험과 달리 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거는 취업을 할 때나 다른 곳에서 그렇게 플러스 점수가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2차 시험을 합격을 하려면 정말 간절한 의지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행하시는 분들은 공부도 공부지만 전략을 진짜 잘 짜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조금 헷갈린다, 이게 빠른 방법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와 함께 멘토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병행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도록 간절함을 유지하는 그 장치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의 이런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루틴을 짜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책을 펼치신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충분하신 분들일 것 같고 어느 정도 내가 이거 끝까지 해봐서 합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이미 하기로 하신 일이시라면 정말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건 어떤 기회비용이든 합격을 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이후에 누리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기회비용 이상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의 현실적인 면들,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이나 노하우들을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두시면 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